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봉쇄하는 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나 유가와 물가 폭등의 위험이 있어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과 통상무역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검사와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원스톱 검사와 치료를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5년 후에는 32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미국의 대다수 소매 업체들은 매출 하락을 기록한 반면 일부 명품 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봉쇄하는 엠바고를 논의하고 있으나 유가와 물가가 폭등할 위험이 있어 심각한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시킬 것에 대비해 미국과 오페크의 증산은 물론 적대적이던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까지 모색하고 있으나 이미 배럴당 130달러에 육박한 국제유가가 150달러, 200달러까지 급등하는 오일 쇼크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 총공격에 나서는 태세를 보이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오일 엠바고까지 본격 논의하고 있으나 유가 폭등, 오일 쇼크 위험 때문에 극히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과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엠바고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원유 생산에서는 세계 3위, 천연가스에서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에 대한 엠바고는 지구촌 에너지 시장과 경제까지 크게 뒤흔들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인 미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엠바고, 봉쇄 카드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구촌 에너지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공급해온 하루 1,050만 배럴의 원유 등이 사라져 대체 공급하지 않으면 오일 쇼크, 유류 파동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유가는 주말 사이에 배럴당 130달러에 육박했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영국 브렌트유는 장주 한때 140달러에 근접했다가 12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1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갤런당 4달러 065센트를 기록해 4달러를 넘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5달러 34센트로 유일하게 5달러대를 기록하고 있고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워싱턴 DC 일원, 일리노이와 미시건, 서부 워싱턴주와 오레건, 엘라스카와 하와이 등 30개 주가 4달러대 고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총공격으로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산 오일 엠바고를 발동하면 국제유가가 150달러 내지 200달러까지 폭등하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은 6, 7달러 이상으로 급등하게 될 것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비해 6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데 이어 하루 생산량을 2천만 배럴 이상으로 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부정선거 논란으로 경제 제재를 가해온 베네수엘라와 제재 해제 후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문제를 외교단을 급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대체 에너지 공급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러시아산 오일 엠바고를 발동하고 현재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도 전면 금지시켜 푸틴의 전쟁 자금을 완전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대응해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시키고 통상무역을 중단시키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양당 양원 지도부가 러시아 제재 법안에 합의해 곧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하루 60만 배럴씩의 러시안 원유 수입을 금지시키고 WTO 회원권 중지나 관세 부과를 통해 러시아와의 통상무역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차별 공격을 응징하겠다는 워싱턴 연방의회가 러시아 처벌법을 초당적 합의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의 민주당 위원장, 공화당 간사 등 4인 지도부가 러시아 처벌법에 합의하고 곧 본회의에서 가결해 바이든 행정부가 실행토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양당 양원 지도부가 초당적 합의를 발표한 러시아 처벌 조치에는 첫째,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60만 배럴씩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상원 의원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고 유가와 물가 급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수입 금지를 규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과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시키는 엠바고를 전면 단행하기에 앞서 비중이 낮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부터 독자적으로 금지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하루에 1,860만 배럴을 생산해 2,050만 배럴을 소비하는 세계 제1의 산유국이자 소비국인데 러시아산 60만 배럴 수입은 비중이 높지 않아 수입을 중단해도 자국 증산으로 만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러시아 처벌법은 둘째,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 지위와 대우를 중지시키거나 관세를 부과해 통상적인 무역을 중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러시아 편에 서 있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공세 태세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강력하게 저지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의 급등을 비롯한 역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나 초당적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의회에선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금으로 100억 달러를 승인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 의원 200여 명에게 신속한 무기 지원을 읍소해 미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제 미그 29기 전투기를 소유하고 있는 폴란드 등 옛 동구권이자 현 나토 동맹국들이 전투기를 보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조종할 수 있도록 요청해 미국과 폴란드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확전의 우려 때문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약국 등에서 무료로 검사해 양성이 나오면 현장에서 무료로 치료제까지 제공하는 새로운 원스톱 검사와 치료 방안을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성과를 거둘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3월에만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몰루피나비르 100만 복용분을 미 전역의 약국과 지역 보건센터 등에 배포하고 CVS, 월그린, 월마트 등은 무료로 검사해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료제까지 처방해주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원스톱 검사와 치료 방안의 가동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두교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로 전환하기보다는 새로운 전략으로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며 원스톱 검사와 치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부터 원스톱 검사와 치료 방안을 가동하기 시작해 미 전역의 약국과 클리닉, 지역 헬스센터, 롱텀 케어 시설 등에서 시행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원스톱 검사와 치료 방안은 미 전역에 있는 CVS, 월그린, 월마트 등 약국 체험점들과 클리닉, 커뮤니티 헬스센터, 롱텀 케어 시설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받고 양성이 나오면 즉시 현장에서 코로나 치료제까지 무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 전역에는 CVS 만여 곳, 월그린 9천여 곳, 월마트 5천여 곳, 커뮤니티 헬스센터 1,400곳과 서비스 장소 13,500곳이 있는데 전면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확보한 코로나 치료제 2천만 복용분 가운데 시기별로 납품받아 약국들과 지역 보건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한 주 파이자사의 치료제 팍스로비드 15만 복용분과 머크사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35만 복용분을 이미 배포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팍스로비드를 3월 한 달 동안 100만 복용분, 4월에는 250만 복용분, 6월까지는 1000만 복용분을 무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자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감염 초기 사흘 내지 닷새 안에 복용할 경우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무려 90%나 막아주는 것으로 FDA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제약사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는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막아주는 효과가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팍스로비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기저질환자들에게 투약할 수 있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방안에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치료제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각 약국이나 지역 보건센터에는 처방 권한이 있는 선임 임상간호사, 의사 보조 등이 이미 처방을 맡고 있고
환자의 기록이 전자동화되어 있어 시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진들은 효과가 좋은 파이자의 팍슬로비드는 심장병 치료를 받고 있거나 콜레스테롤 통제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신장과 간에 문제가 있는 기저질환자들은 복용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몰루피라비르는 임산부와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작은 코로나 감염 증상을 겪는 즉시 약국에 들러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현장에서 치료제까지 받아 집으로 가서 복용하는 무료 서비스가 가동되고 있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또 한 번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5년 후인 2026년에는 32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로 의료 보조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각 주별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민들이 건강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나 미국에선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전문 컨설팅 회사인 머서가 연방노동통계국 통계 등을 참조해 분석한 새 의료 인력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 의료 인력들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경고됐습니다. 병의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보조 인력들은 현재 970만 명에 달하고 있고 2026년이면 1,0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0만 명은 현재 65세 이상으로 향후 5년 안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새로 취업할 인력은 190만 명에 불과해 2026년이면 320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머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또 각 주별 의료 인력 부족 현상에 큰 격차가 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릴 지역은 뉴욕주로 65만 3,500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55만 7,500명 부족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펜실베니아는 27만 7,800명, 매사추세츠는 20만 명, 일리노이는 16만 9천 명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버지니아 6만 3천 명, 플로리다 5만 3천 명, 메릴랜드 3만 3천 명 의료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서부 워싱턴주는 16만 8천 명, 조지아는 6만 7,500명이 남게 돼 타주로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고임금 직종인 의사들 가운데 5년 안에 은퇴하는 경우 3만 3천 명에 달해 일부 주들에서는 의사 부족 사태까지 겪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패밀리 닥터들은 2만 3천 명, 소아과 6천 명, 산부인과 4천 명의 의사들이 5년 안에 은퇴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등록 간호사의 경우 전반적인 인력 부족보다는 주별로 격차가 심해져 불균형을 이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에는 간호사들이 펜실베니아에선 무려 2만 명이나 부족해지고 노스캐롤라이나 13,000명, 콜로라도 10,000명, 일리노이 8,700명, 매사추세츠 7,600명, 메릴랜드 5,000명씩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민들은 CVS 해리스폴의 설문조사에서 45%가 예약 문제를 체감했다고 응답했고 33%는 의사들의 진료시간 단축을 겪었으며 25%는 치료와 수술이 지연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응답자의 20%는 주치의가 은퇴했으며 13%는 자신이 이용하던 의료시설이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서도 다수의 명품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품업체들은 팬데믹 기간 수차례 가격을 올렸는데도 오히려 매출이 늘었는데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말은 이제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와 같은 소비 패턴은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염병 공포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기애가 커지며 사치품 소비에는 적극적인 반면 내일에 대한 준비는 무의미하게 느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으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이 매출 하락을 겪은 반면 일부 고급 브랜드들은 오히려 판매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품 자동차 롤스로이스의 경우 지난해 판매 실적이 117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디올과 루이비통의 경우 팬데믹 초기 잠시 판매가 냉각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매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품 소비는 40대 이상,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계층이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소득이 높은 밀레니얼 세대도 빠르게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 노력 대비 보상 등 현재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저소득 계층이며 이 기간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됐다 지적했습니다. 또 질병과 테러 등 공포심을 겪은 사람들은 명품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자기애가 강하게 발현되며 소비는 늘어나는 반면 저축의 의미는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이 늘어난 것도 값비싼 물건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집값 등이 오르면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사치제 구입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보석의 판매도 늘었습니다. 보석의 주 고객들은 신혼부부들인데 코로나로 결혼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자 결혼식 비용으로 더 비싼 예물을 사는 것입니다. 명품 업체가 매년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리는 것도 소비를 부추깁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명품은 지금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비자들이 가격과 가성비에서 만족과 가심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